야, 근거가 없는 얘기야. 저그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번 시즌에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빈다리 심장에서 상대 전장에서 앞섰던 이영호를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압살했습니다. 천하의 어떤 그 강자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수. 똑같은 갈증을 느끼는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 흐름은 더 흥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WCS 코리아 시즌2 옥션 올킬 스타리그 16강.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선수가 결정되는 단 하나의 리그 2013 WCS 코리아 시즌2 옥션 올킬 스타리그 16강전 경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저는 명동 말씀 역시 김태형, 박태민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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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6강전 경기가 이제 1주가 좀 지나간 상황,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정돈이 되고 있는, 절반이 지나 좀 정돈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서 이 16강의 4회차 네. 오늘 경기가 펼쳐지게 되면 오늘 드디어 최대 5명까지 탈락자 또는 진출자가 가려지게 되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아주 그 오늘 경기는 주목하시고 경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재경기 확률도 굉장히 높은 데다가 단순히 2패했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2승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하지만 최고로 좀 안 좋은 상황,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선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원희석, 이영호, 신대건, 황강호 이 4명의 선수는 사실 오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 사실상 탈락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오늘 경기를 꼭 잡아내야지만 네. 예, 그런 이제 나머지 가능성들을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그 흥미로운 경기 현장에서 함께 하시거나 TV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온게임넷닷컴을 통해서 혹시 옥션에서 이제 올킬 스타리그를 검색하시거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영어 중계지는 트위치 TV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6강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조별 상황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룹 A, B, C, D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민철의 2승, 이신영의 2승, 강현우의 2승이 A, B, C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이어서 여전히 종족별 최강자라는 느낌을 김민철과 이신영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근데 프로토스는 아직까지 종족 최강의 느낌인 김유진이 빠진 것을 누가 메워올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빈자리를 이 강현우 선수가 사실 굉장히 기대를 모아주고 있고 경기로서 사실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이제 D조에서 이 로열 로더 후보들 중에서 위에 있는 세 선수, 그러니까 황강호 선수가 좀 아쉽긴 하지만 나머지 세 선수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이 선수들이 8강에 올라갔을 경우에 결승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현우, 정윤종, 조성호, C조와 D조에서 이 프로토스 3명이 굉장히 뭔가 좀 보여주고 있다면 A그룹에 있는 이 원희삭은 조금은 아쉬운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약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저 그 3명과의 경기를 통해서 저희는 좀 어려운 경기를 좀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룹별 상황들을 먼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매치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현 선수와 원희삭 선수의 경기를 시작으로 최지성과 이영호, 정명훈, 신대근, 조성주, 김영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A그룹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원희삭 선수는 패배했을 때 바로 이제 탈락이 확정되는 만큼
약점이 좀 분명하거든요. 저그전에 대한 해법을 오늘 찾아줄 것을 좀 기대합니다. 그리고 최지성과 이용호 선수의 경기 역시 양 선수 모두 태태전에 대한 그 자신감이 느껴지는 플레이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예. 기대되는 매치입니다. 재밌는 것이 이 선수들이 이 군단의 심장 모든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 최진호 선수가 승률 1위예요. 네. 10경기 이상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승률이 1위고 이영호 선수도 사실 승률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신영에게 패배한 경기를 빼면 오히려 최지성보다 승률이 더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대결은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비틀거리고 있는 C조와 D조까지 한번 살펴봤고 이어서 선수 올케일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무패로 승리를 했을 경우 4강 진출, 16강, 8강 결승까지 그랬을 경우 저희가 주어지는 상품까지 일단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서 스타리그를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출석 체크 이벤트와 진출자 맞추기 이벤트, 페이스북 이벤트, 현장 경품 이벤트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벤트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제 16강 4회차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현 선수, 원희삭 선수의 경기를 필두로 해서 오늘 총 4개의 경기, 3전 2선승제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워낙 초반 분위기를 한번 놓치게 되고 나면은 아마 좀 원사이드가 좀 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16강 상황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도 초반부터 좀 단단한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적 데이터상 특히 A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상대 종족전이 또 안 좋은 강동현과 이 원희삭 선수의 대결이기 때문에 네. 참 그렇습니다. 이게 강동현 선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프로토스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플레이 양상 자체는 이제 다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야만 연맹 선수 가운데 그래도 강동현 선수가 이 WCS에서는 독보적으로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32강, 16강까지는 강한데 그 이상은 뭔가 부족한 이런 것들을 좀 강동원 선수는 이번 기회에 좀 떨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1경기에 대한 포커스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두 명의 선수 모두 상대하는 종족에 대한 아쉬움들이 지금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16강전 오늘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것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첫 번째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양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WCS 코리아 시즌2 옥션 올케스트라리그 16강전 경기 오늘 첫 번째 A조 경기는 강동현 선수와 원희삭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만나볼 선수 저그 강동현 선수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시즌 연맹 선수 가운데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것이 바로 강동현 선수였고요. 네. 이번 시즌 들어와서 자신의 그 단점으로 평가됐던 대토스전에서 아직까지는 그렇다 뭔가 해법을 찾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강에서도 토스 조성호 선수에게 패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난 시즌 파이널에서도 토스에게 연달아 패배하면서 WCS 내에서의 대토스전 승리가 단 1승도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그렇죠. 그런데 강동현 선수의 최근 프로토스전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RSL을 하는 그 러시안 스타리그에서도 이 중국의 맥시드라는 굉장히 좀 유명한 이 선수를 잡아냈었고요. 최근에 GSTL에서도 이 남기웅이라는 이 연맹에서 정말 기대를 받고 있는 토스를 잡아냈단 말이죠. 그때의 이 강동현의 모습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에 그 연승의 숫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강동현 선수가 최근에 대토스전에서 보여준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 WCS 내에서 2013 WCS 내에서 마수거리 대토스전 승리를 따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이대로 그냥 떨어진다고 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이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완패를 당했다는 겁니다. 세트가 3전 2성대로 펼쳐졌는데 단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강동원 선수가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원희삭을 상대로 어쨌든 극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 것은 반대편에 앉아있는 원희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현이 전반적인 토스에 대해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원희삭도 저그를 만났을 때 보여준 그 힘은 전혀 느껴지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최근 10경기에서 1승 9패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원희삭 선수가 자유나게 거의 이제 막바지 시절에 이제 상금 랭킹 1위를 달리면서 엄청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했던 것이 국제대회였거든요. 네. 이 국제대회에서의 성적은 테란전이
가장 약했고 토스전에 강했고 저그전도 잘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선수가 상승세였을 때는 저그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군단의 심장이 넘어와서 자신의 스타일을 뭔가 돋보일 만한 그런 장치들이 사실 좀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자신이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그런 것들을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원희삭 선수 같은 경우는 얘도 자연알기 시절부터 네. 불멸제 모든 걸 닦는 그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혜석 선수 분명히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죠. 뭐 악동 이미지는 어떤 어떤 게임 외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겠습니다만 게임 내적으로는 확실히 저그 상대를 할 때의 어떤 그 혼이 담긴 자신만의 불멸자다운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있었는데 테란전에서도 고위기사를 활용한 플레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군단의 심장에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원희삭 선수의 어떤 선수를 다른 선수들이 이삭 죽듯이 죽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야 되는 경기 1세트 준비됐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종족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만큼 지금 서로의 그 종족에 대해서 연패가 쌓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 누가 이겨도 사실 칭찬을 받기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기는 선수는 그나마 희망이라는 것을 남겨놓을 수가 있는 거지만 지는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선수는 답이 없다라고까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양 선수 모두 승리를 거둬줘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단순히 16강전 탈락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상대편 종족에 대한 약점을 그대로 노출당한 채 앞으로 경기를 치러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깜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이 두 명의 선수 강동현과 원희삭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기 내에서 1세트에서 우주정에서 먼저 승리를 따낼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 바로 1세트 우주정거장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양 선수 A그룹 강동현과 원희삭의 경기입니다. 먼저 강동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우주정거장 7시입니다. 강동현. 굉장히 좀 땀도 많이 나고 있는 듯한 강동현 선수의 진영이고요. 이어서 1시는 원희삭의 진영입니다. 네, 자유의 날개에 이어서 가장 크게 변화된 프로토스와 저그전이라고 본다면 자유의 날개 때는 원희삭 선수가 워낙 잘 보여줬었던 땡 불멸자라든가 그러니까 타이밍을 노린다라는 부분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그런 플레이 하기 힘들어졌죠. 프로토스가 그러다 보니까 원희삭 선수가 약간은 좀 방황하는 그런 상황인데 분명히 오늘 경기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지면 탈락이기 때문에 그런 해법을 준비했으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원희삭 선수가 좀 시원시원한 그런 이야기로 그런 인터뷰로 팬들의 또 사랑을 또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 내용도 좀 한쪽으로 좀 시원시원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원희삭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강동현 선수 역시 최근에 보여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토스전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승리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을 듯합니다. 그렇죠. 원희삭 선수의 그래도 가장 큰 장점이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적인 부분을 노려준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 어윤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같은 팀원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사실 노출이 많이 돼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경기 자체가 뭔가 좀 원사이드하게 끝났던 것이지 막상 또 그 스타일을 잘 모르는 선수가 상대를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현장에는 블리자드 코리아 지사장의 그 백영재 선생님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e스포츠에 많은 힘을 보여주고 계시는 온라인 그 퍼블리싱 그 데뷔팅도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 전반적으로 WCS에 대한 그 관심을 좀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자, 일단 원희삭 선수가 아주 빠르게 정찰을 왔죠. 어느 정도는 강동현 선수가 좀 욕심을 내서 앞마당 15부화장을 좀 무리해서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광자프로 씨도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둔 정찰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선못을 갔습니다. 네.
그렇죠. 안전하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강동현 선수가 최근에 그래도 프로토스에게 승리를 거두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유의 날개에서 자신이 정말 잘했던 종족전에서 군단의 심장 넘어오면서 그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승현 선수의 테란전입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자유의 날개 때 하던 스타일이 군단의 심장에서 안 먹히는 거예요. 네. 이 게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스타일 변화를 줘야 되는데 자신의 그런 스타일을 계속해서 고집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이제 결과로서 돌아오는 건데 강동현 선수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자, 역시 그 e스포츠 또 중요한 시니어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김판지 역시 또 함께하고 계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전반적으로 네.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이렇게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 e스포츠 환경을 또 만들고 있고 많은 팬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네. 만들고 계신 분들이 현장에 함께 계시네요. 성이 저랑 같네요. 아, 네. 저도 영어로 KIM 이렇게 쓰거든요.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이름입니다. 이름이었습니다. 김은 저분은 성함이고. 농담이죠. 예. 아니, 저도 사실 같은 줄 알았는데. 네. 자, 여기서 자 강동현 선수 하단 진영에서 역시 세 번째 부하장까지 올린 그런 상황이 됐고요. 역시 WCS의 군단의 심장을 즐기시는 그 미인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 역시 거기에 맞는 굉장히 아름다운 플레이들을 만들고 싶겠습니다만 적어도 강동현과 원희삭은 상대 종족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성적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데요. 자, 그렇죠. 우주 관문으로 넘어가고 있는 원희삭이고요. 예. 지금 강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앞마당 이후에 빠르게 3부하장 체제죠. 예, 이 얘기는 어느 정도는 강동원 선수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출발이 될 수가 있는 게 보통은 요즘 보면 이제 토스들이 뭐 관문 더블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그 상관문 상태에서의 어떤 그 앞마당 가져가는 상태이긴 하지만 전진 파일럿 꼽아놓고 초반에 찌르기를 해서 상당히 좀 타격을 많이 입히는 스타일도 구사하긴 하는데 요렇게 뭐 재련소 더블로 가는 스타일이라면 강동원 선수도 이후에 관문을 급속도로 뭐 7차원까지 늘리는 형태의 예전에 어떤 그 타이밍을 노리는지 이 부분만 확인하면은 네. 굉장히 좀 강동원 선수 입장에서 부유한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강동현 선수의 그 저글링 한 기를 바깥으로 좀 밀어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분들은 그 본게임 내에서 멋진 영상을 함께 만들어주시는 그 OAP 팀 여러분들인데요. 예, 낯이 많이 익으세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팬분들이라고는 차마 말을 못하겠고요. 예. 네. 온게임 내 직원분들께서도 와서 같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12시 진영에 대한 시야를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예. 일단 상단에 대군주 진영으로 이미 불사조를 좀 찍어 놓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일단은 일벌레를 방금 전에 거의 17기 가까이 찍었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방의 앞마당에서 연결체의 증폭을 쓰는 것을 또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초반에는 좀 압박을 강하게 오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고 어쨌든 원희삭 선수가 이 최근에는 뭐 관문 더블을 많이 하는데 이 프로토스들의 그런 패턴과는 좀 다르게 수정탑 서치, 그러니까 수정탑 정찰을 하면서 상대방의 기지를 빠르게 정찰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강동현 선수 입장에서도 이거는 선 연결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스를 안 지은 상태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강동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부유하게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에 병력을 짜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세 개의 불사조를 상대편 진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원희삭. 자, 상대편 일꾼을 조금씩 잡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 불사조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 일꾼 견제뿐만 아니라 일단 불사조를 절대적으로 잃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정찰로 계속 일꾼을 뽑아내는지 네. 아니면 병력을 찍어내는지 부분을 확인을 해야 만약 계속 일꾼 뽑고 있으면 타이밍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토스가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일단은 본진마다 포자 촉수 지역마다 잘 놓고 있는 걸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깊숙하게 일꾼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희삭. 포자 촉수를 6개까지 지었기 때문에 피해를 더 이상 좀 안 받는 것이 좋죠. 포자 촉수를 일반적으로 하나씩 지은 상태에서 히드라를 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는 피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포자 촉수가 6개 있는데 피해를 계속해서 줬다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원희삭 선수의 기지를 강동현 선수가 딱 감시군주로 정찰하고 있죠. 혹시라도 워낙 원희삭 선수는 그래도 고집 피우고 있는 측면이 이제 타이밍이라는 부분을 많이 노리다 보니까 네. 하지만 원희삭 선수가 오늘은 자신의 어떤 그 저그전에 대한 자신감을 운영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결국 운영으로 가서 후반 가서 이기게 되면 저그전에 대한 자신감을 훨씬 찾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한 타이밍보다는 안정적으로 오히려
세 번째 연결체를 가져가는 형태. 지금으로서 굉장히 좋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자, 평소보다 훨씬 더 차근차근히 경기를 좀 풀어내고 있는 원희삭 선수. 하지만 그 안쪽에 있는 정보 역시 강동현 선수도 파악을 하고 감시군주를 뺐습니다. 예, 강동현 선수도 굉장히 부유하게 잘 맞춰나가고 있고 불필요한 그런 자원을 낭비를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바퀴 숫자도 아주 적당하게 찍어 놓으면서 그러니까 딱 이 6개의 바퀴로 상대방이 혹시 모를 이 광전사로 이제 러시로 오는 것들을 대비를 하고 가장 필요한 히드라리스크를 바로 생산해주면서 일벌레도 예,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최적화로 잘 맞춰놨단 말이에요. 이제는 병력 찍는 일만 남았거든요. 네. 강동현이 딱 그런 자신이 원하는 그림대로 가는 겁니다. 네 번째 부하장과 더불어서 둥지탑까지 준비하고 있는 강동현 선수고요. 지금 이 양 선수가 느끼는 지금 현재 이 경기에 대한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양 선수보다 지금 너무 좋아요. 서로가 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만약에 강동현 선수가 이거 공격 가는 게 사실 무리수입니다. 네. 이건 100% 막혀요. 원희사 선수가 실수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금은 적당한 압박만 해줘야지 여기서 무리하게 되면 지금 시도 그러니까 판을 잘 짜놓고 있거든요. 강동현도 지금 뭐 팟캐스트 체제를 잘 맞춰놓고 있고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서서히 압박만 강동현 선수 갔을 뿐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정면 대결 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신 충원하고 있는 원희삭. 예, 거신이 2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압박을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예, 이렇게 적당히 압박을 하면서 일벌레 찍는 타이밍을 번 거죠. 상대방에게 이렇게 압박을 하면 불사조가 빠지게 되고 또 앞마당 지역에 혹시라도 좀 빈틈이 있으면은 노려볼 수도 있었던 것인데 일단은 그래도 상대방이 병력이 좀 있다 보니까 안전하게 빼면서 일벌레를 또 잘 눌러줬어요. 그런 것들이 잘한 겁니다. 이게 정말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죠. 지면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이 원희삭 선수의 절실함과 프로토스전 무승의 한을 가지고 있는 이 강동현 WCS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양 선수의 어떤 그 조심스럽고 이 경기만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절실함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기예요. 그런데 그 긴장감 속에 원희삭의 불사조가 좀 험하게 잡혔습니다. 두 기 남겨놓은 채 히드라리스크 위쪽을 비행하다가 일단 데미지를 원차량 데미지를 입고 말았습니다. 원희삭. 예, 히드라가 이제 소수였다면 네. 이 늦은 무탈리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압박감이 생길 수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금 타이밍에 히드라가 많기 때문에 이 불사조가 죽은 것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타락기도 꽤 많이 찍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불사조가 사실 타락기 상대로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유닛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그 앞서서 뽑아놨던 불사조가 있는 게 꽤나 큰 영향을 줍니다. 조합에 있어서는. 네. 그런 만큼 손해를 받고 한 가지 서로가 물 흐르듯이 자기 할 걸 하고 있지만 조금 강동현 선수 쪽으로 유리한 점. 그러니까 원혜사 선수에게 조금 아쉬운 측면은 뭐냐면 견제할 생각이 아예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진에서 어떤 박아놓은 전진 수정탑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건 약간 불안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그 프로토스가 타종족전을 상대를 했을 때 나왔던 그 전진에 있는 그 수정탑의 위치가 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맵의 다른 지역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역시 웃으면서 예, 이 강동현 선수의 팬이실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강동현이 또 데뷔를 잘해놨죠. 예, 수정탑이 딱 지어질 만한 공간에 잘 지어놨고 200이 거의 찼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소모전을 좀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바퀴를 좀 줄여줘야 돼요. 자, 일부 정비소로 올라가 봅니다. 그리고 거리가 예. 이거는 강동현 선수의 자신감이에요. 이거는 무슨 거신 그대로 녹입니다. 두 번째 거신까지. 네, 어쨌든 세 번째. 이게 공업 포격기가 위쪽에 없기 때문에 거신을 일단은 보호해주긴 좀 힘들었단 말이죠. 거신 나갔습니다만 일단 추적자리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강동현 선수가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었어요. 네. 오히려 지금 시도되고 있는 3시 쪽의 멀티를 차단하는 정도 선에서 압박하고 추가 멀티 가고 쉽게 가져가고 이런 형태로 가고 굴락 가고 이래도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조금 무리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구수 166중에 지금 타락기가 차지하는 양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예. 지금 그런데 타락기 건들 수 있을 만한 유닛이 안 보입니다. 예, 그게 왜 그랬냐면 이게 원희삭 선수의 스타일 때문이죠. 원희삭 선수가 병력을 짜내서 올 거라는 생각에 자신도 같이 병력을 짜냈었는데 러시를 안 오다 보니까 병력을 소모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를 해줬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 교전에서는 토스가 이득을 봤습니다. 그래도 그 뒤에 군단 숙주와 나머지 것들을 잘 준비를 해놔서 다시 또 유닛이 200이 찼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강동현 선수가 좀 더 격차를 벌리면서 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어쨌든 한 번의 교전에 원희삭 선수가 이득을 보았는데 그래도 지금 이 전투 내가 이겼으니까 뭔가 해야지. 원희삭 선수는 지금 참아야 됩니다. 3시 멀티 가져간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상황 자체를. 네. 자, 원희삭은 일단 거신 다시 한번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신과
고위기사를 가져가는 상태, 즉 셋이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것만으로도 원석 선수는 좋은 상황. 이럴 때 필요한 게 사실은 차원 분방기를 통한 견제를 한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근데 저그룹이 지금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전면 한번 썼고 뒤쪽 빠져나왔습니다만 원거리가 아닙니다. 예, 지금 이 저그의 병력 조합에 상대하기 위해선 프로토스가 거신이 꼭 필요합니다. 예, 거신과 나중에는 이제 공중을 대비해줄 수 있는 타락기의 거신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공업표기가 좀 위쪽에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주관문이 최소한 지금은 2개, 로봇공학 시설이 2개 이상씩은 있어야지만 좀 싸움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하단 지역, 중앙 지역까지 전반적인 병력들 분단 수축까지 더불어서 위쪽 내려왔는데 공간기 이동 한번 잡힌 것으로 보이고요. 한번 위쪽 올라가 봅니다. 그리고 자, 약간의 전투에 집중력이 좀 떨어진 틈을 타서 위쪽 올라가는데요. 다시 한번 강동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단 숙주 체제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시스템은 고위기사 거신 같이 있는 게 가장 좋긴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거신의 숫자가 좀 중요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타락기가 부담스러워도 이쪽에 추적자가 충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로봇공학 시설 2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자, 로봇공학이 일단 시설이 2개가 올라간 것으로 좀 보이는데, 자, 그것으로 아직까지 병력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장면들은 조금 덜 나왔었거든요. 이런 거는 좋아요. 9시 지역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죠. 이 군단 숙주의 단점이 사실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싸우는 유닛이기 때문에 기동성적인 측면에서 좀 안 좋단 말이죠. 그런데 원희삭 선수의 집중력도 좀 흔들어졌나요? 이제는 보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그다음에 최근 트렌드에 좀 어긋나기 때문에 상대 종족전에 대한 어떤 약점이 있는데 이런 플레이는 원희삭 선수에게 큰 힘이 됐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3시 쪽에 교전 펼쳐졌거든요. 자, 9시 한번 건드려주고 일단 3시 쪽 일단 군단 숙주입니다. 네. 이게 고위기사든 거신이든 조합이 되지 않으면 이거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 이게 거신이 있는 상태라면 이거 밀어낼 수도 있었거든요. 네. 예, 자, 결국 지금- 집정관을 충원할 수밖에 없는 선택 원희삭. 예, 이게 프로토스의 조합 자체가 거신이 없기 때문에 저조합만 있게 되면 사실 이 군단 숙주 상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거신도 추가적으로 생산을 해줘야지만 좀 어느 정도 조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광전자 소환까지 성공했습니다만 12시 지역에 저걸링을 보내겠습니다. 강동현. 자, 그리고 그 12시 견제와 더불어서 병력들을 조금 더 전진 배치. 가시촉수를 좀 지어놓는 게 좋아요. 강동현 선수도 지금은 견제를 받지만 않는다면 주도권을 계속 잡아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6시 멀티 이걸 밀고 빠지면은 프로토스가 이득이거든요. 네. 굉장한 이득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 전멸 추적자라는 것 때문에 이 감염충이 여기에 딱 섞여주게 되면 이제 완벽한 조합이 되는 건데, 일단 그래서 좀 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에서 감염충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6시 멀티가 파괴됐고 원희선 선수는 이렇게 되면 약간의 시간과 더불어서 이제 고위기사 거시까지 완벽한 조합이 갖춰지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저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굴락 시스템이 구축됐는데 10개스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네. 이거 정말 최악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무리군주를 변태하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게스의 축적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 모아놓던 그 게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병력들을 이제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동현. 예, 가시촉수를 9시 지역에 조금 이제 지어주면서 이 지역에 이 군단 숙주와 히드라로 수비를 하고 어느 정도 이 수비 라인이 구축이 되면 여왕 다소하게 무리군주랑 지금 좀 공격을 가야 됩니다. 네. 상대방에게 시간 주면 안 돼요. 자, 지금은 원혜사 선수가 빼야죠. 왜냐하면 고위기사의 사이드 폭풍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거 지금은 가면 무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강동현은 여기에서 재미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일단 수업을 켰습니다만 뒤에 병력들이 많고요. 네, 이게 사실 고위기사까지 갖춰진 상황이었다면 확실한 전투를 했을 텐데, 원혜사 선수는 고위기사가 없는 상황에서 절대 무리하면 안 되고요. 네. 예, 폭풍함도 지금은 절실히 필요하죠. 무리군주가 너무 많습니다. 예, 지금 적당히 무리군주가 뭐 한두 기, 뭐 4기 이 정도면 모르겠지만 12기, 뭐 11기였죠. 이거는 사실 폭풍함 없으면 상대가 힘들어요. 아래서 군단 숙주가 같이 공격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이 공짜 유닛 3개, 예, 감염된 테란, 공생충, 식충, 이 공짜 유닛들이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진짜. 자, 그래서 일단 자신의 네. 본진적인 게다가 강동현 선수가 수비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서로 간에 부진했던 상대 종족전에 대한 약점들이 좀 나타나네요. 지금 강동현 선수의 움직임도 많이 투너져 있죠. 지금 저 많은 미네랄을 뭐 어디다 써야 됩니까? 부화장 늘려야 돼요. 부화장을 여기저기 늘려놔야 지금 가스를 조금이라도 지금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화됐습니다. 강민호 선수.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최소한 여기 정도로 날리는 이득을 봐야 되는데 사이오닉 폭풍이 준비된 시점에 프로토스가 갖춰지면 저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제 시간 허비하게 되면. 게다가 폭풍함도 이제 한두 개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12시 지역에 강동현 선수의 병력들이 집결합니다. 예, 이 폭풍함을 잡기 위해서 감염충들과 이 여왕이 조금 이제 동반이 돼야 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가 좀 더 싸울만 하거든요. 네. 우리 군주 숫자가 많아서 예, 이게 프로토스가 이게 쉽게 싸우기 힘듭니다. 지금 폭풍함이 자, 뒤쪽에! 예, 한 4기에서 6기 정도는 있어야지 싸울만한 지금 병력 구성이에요. 대규모 귀환을 바로 뒤쪽으로 했습니다. 약간만 라인을 뒤로 밀고 있습니다. 원희사. 네, 지금 강민호 선수는 결국 추가적인 멀티보다도 결국 이 유닛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원혜사 선수의 사이오닉 폭풍의 적중력. 아,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고요. 반면에 원희사가 일단 계속해서 연결체 늘리고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발맞춰서 강동현 선수의 견제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시. 예, 그러니까 이게 사이오닉 폭풍을 이제 쓰기 전에 환류로 감염충을 다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히드라에게 폭풍을 써서 이 공중에서 이제 때릴 수 있는 유닛이 타락기 5개밖에 없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여기 셋이 던지나요? 이거 원혜사 선수는 결국 이 뺀다는 이제 빼기도 좀 못해요. 네. 결국 엘리전이거든요 지금. 자, 완전히 걸려서 지금 모든 병력들을 여기 투여합니다. 모든 병력들을. 이제 갈렸죠? 예, 이 비싼 폭풍함을 지금 유닛 한 개 한 개가 중요한 시점인데 원혜사 선수. 지금 심지어 강동현은 인구수 200m도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 인구수가 203입니다. 딱 상대방의 자원줄까지만 끊어주고 다시 회군해서 예 어쨌든 자원은 많기 때문에 일벌레만 살리게 되면 멀티 다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전투가 결국 승패를 가르겠네요. 원희사 선수는 이제 뺄 여유도 없어.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는 시점이거든요. 자, 서서히 아래쪽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리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일단은 폭풍 한번 쓰긴 썼는데 이 폭풍이 나중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예, 문제는 강동 선수는 유닛을 잃어도 계속 뽑을 수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네. 저 믿을 것은 이 고위기사밖에 없는데 예 그래도 이게 진짜 사실 힘듭니다. 프로토스가 싸우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 집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폭풍함이 그대로 죽여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글쎄 양 선수 모두 다 약간의 실수들이 있었고 원혜사 선수도 좀 굉장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게 고위기사가 적당히 갖춰지고 무리해서 싸울 필요 없이 어차피 저그가 이 확장을 확 늘려나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유닛 모으고 수비만 했어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뭐 이거 상당히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토스가. 예. 자, 원희사 선수의 그 전줄이 지금 거의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12시를 재건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중반 타이밍에 이 차원공학기만 계속해서 상대방이 견제하면서 상대방의 시가스 확장을 저지하고 자신은 멀티를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판단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판단을 좀 이제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또 이제 강동희 선수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공중 유닛이 없다라는 것을 캐치하고 바로 무리군주를 모아주는 이 체제 전환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자, 일단 다가오는 식중을 어느 정도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네. 추격자를 더 소환하고 있는 원희사. 아무래도 이제 원혜사 선수가 오늘 경기에 대한 준비를 변형된 어떤 스카이토스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완성된 후반 운영 자, 가보는데요. 정윤조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플레이를 지금 선보이려고 자, 했는데 일단 안쪽 들어왔는데요. 일단 뒤쪽에 근데 거침만 타냐? 힘들어요. 너무 가까이 붙어서 폭풍을 안쪽에 쓸 수가 없고요. 왜냐면 이 체제, 이 운영의 핵심은 폭포함을 모아야 되는데 네. 부족합니다. 원혜사 선수 완벽하지 못했어요. 아래쪽에 폭풍을 떨고 있습니다. 그 폭풍만도 불가능합니다. 12시까지 순식간에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동현. 강동현에게 초반에 마음 놓고 일벌레를 누르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기죠. 이 강동현 선수는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됐을 때 정말 그 강력함이 드러나는 선수이고 최근에 또 그런 추세를 원희사 선수가 역으로 어느 정도 이용을 했었는데 독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구수 100을 소진한 채 원인삭 선수 자신의 그 진영에 남아있는 병력들 좀 돌려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지금 6시 현재 경기를 보려면 원인삭 굉장히 길게 봐야 됩니다. 뭐 인구수 200대 100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라서 사실상 네. 경기는 많이 기울어졌고 어쨌든 강동현 선수는 프로토스전에 대한 어떤 자신감 자체를 이런 운영을 통해서 한번 해법을 찾아보겠다. 굉장히 좋은 마인드고 여기에서 더 나가서 강동현 선수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100% 만족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었어. 분명해.
남는 미네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요것만 좀 해결해주면 요것만 좀 보완한다면 좀 더 깔끔한 운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양 선수의 경기는 어떻게 이기느냐도 이기느냐지만 어떻게 지느냐도 사실 볼만한 그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강동현 선수는 자신이 잘하는 스타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를 했고 그 스타일로 이겼단 말이죠. 그러나 원희사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였는데 초반부터 거의 뭐 제2역장 가져갈 때까지 불사조 이외의 견제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아주 안전하게 후반을 노리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좀 독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자신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좀 버려가면서 했던 판단이었는데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기를 보겠다라는 생각이 교차는 됐습니다만 서로 너무나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 평화협정을 맺은 듯한 느낌으로 초반에 그냥 서로 그냥 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는 분명히 좋은 거죠. 네, 항상 변화를 해야 되고 선수들도 게임 내적인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 분명 오늘 원혜석 선수의 모습은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입지 않은 그런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아이도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어색한 장면들이 지금 등장한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예. 두 번째 세트 끝까지 밀는 원희삭이 어떤 반격을 만들어낼지 바로 강도현 선수와 원희삭 선수의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승리는 항상 좋다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겠습니다만 패배 역시 좋은 패배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좋은 승리 가로막히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세트 좋은 패배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 그 좋은 패배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최고의 플레이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졌을 때가 좋은 플레이, 예, 좋은 패배겠죠. 그러나 방금 전의 경기는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원희석 선수는 예, 이번 경기에서는 꼭 승리를 거둬야겠지만 행여 지더라도 좋은 패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강동현은 강동현대로 지금 원희삭을 상대로 해서 지금 1세트를 잡아내고 자신만 조절만 한다면 도슨 그 자신감 확실히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강동 선수는 방금 전 경기에서 조금만 더 보완하면 토스전에 대한 약점 사라졌는데 라는 느낌만 든다면 강동현 선수만큼 재밌는 적은 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